그 숙제를 하라고. 그 숙제만 하면 예습이 된다고. 아, 수학 말고? 구라치지 마. 다른 거. 영어는 뭐 복습할 게 있나? 아, 예습할 게? 방학 때 탐구 과목을 예습하는 애들이 있어? 해야 돼요. 이제 내신이 망해갖고. 저도 개망했어요. 3 땄어요. 쌤, 저 막 참고로- 사회 이런 거, 사회과학? 쌤, 저 참고로 수학 배우고 과학은 사다 아니고 3이에요. 사회랑 형사. 수학만 그래? 수학만 1이에요. 그런 애들 있죠. 진짜 메인 과목만 높은 애들. 그거 못 땄어요. 2등급이 이제 맞기가 쉽지 않아. 30%니까. 1등급이 10%. 탐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지금? 사회 뭐 우리 때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습 내용을 토대로 88쪽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대표예제 12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봐봐잉. 대표예제 말은 12번이라 하고. 대표예제 12번 보시면 6,13이라는 점이 있고요. 6,13이랑 y는 3분의 4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네 사이의 거리가 9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얘 y는 꼴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무조건 는영꼴로 바꿔라. 그럼 얘는 분수도 있으니까 양변에다 3 곱하고 다 넘길 겸. 그럼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3k는 0꼴로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거다. 자, 거리 d는 루트 예제곱 16 더하기 예제곱 9니까 루트 25분의 6,13을 엿다가 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24, 13 엿다가 넣으면 마이너스 39 더하기 3k.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고 이 거리가 9라고 나와 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면 얘는 24 빼기 39니까 마이너스 15. 아, 절대값 3k 마이너스 15란 애가 얘는 루트 25니까 5 곱하면 45를 만족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k값 몇 개? 2개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모든 상수 k값에 한 물어봤겠죠. 그럼 얘가 3k 마이너스 15가 플러스 마이너스 45일 때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k는 암산 좀 할게요. 넘기면 60. 그럼 k가 20. 플러스 45일 땐 20. 마이너스 45일 땐 마이너스 3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2개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10이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풀이 보시면 그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저런 식으로 거리가 9인 직선이 2개 나온다는 의미인 거죠. k값에 따라서. 오케이. 넘어가서 89쪽에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건 12-2번 해볼게요. 12-2.
머리 잘랐나? 동규?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문제긴 하거든요. 자, 같이 봅시다. 12-2번은 직선 4x-4y는 1의 평행이래. 아, 그럼 얘랑 어떤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그러면 기울기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럼 얘의 기울기를 구해볼 건데 y는 꼴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3y는 4x-1로 바뀔 테고 y는 3분의 4x y절편 굳이 안 쓸게요. 왜? 난 기울기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이면서 3,1과의 거리가 6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야, 그러면 어떤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얘면서 y절편은 모르니까 내가 k라고 두겠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으시던데. 깨졌어? 물 먹어서? 가방에 넣어놓으면 집에 오니까 켜져. 조졌네. 숙제 제출 어떡하냐? 제출은 못하고 일단 하긴 해. 쩔수. 자, 그러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생성이 됐고 얘가 3,1이라는 애랑 거리가 6인 k값을 각각 구해주셔야겠죠. 그럼 얘도 k값이 몇 개? 2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2개 나오겠죠. 야, 그러면 얘를 는영꼴로 바꾸면은 4x-3y 플러스 3k는 0꼴로 바뀌고 얘가 3,1이라는 애랑 직선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6이 도록 하는 k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이 루트 25분에 3,1 대입하시면 12-3 더하기 3k 얘가 거리가 얼마인 6을 만족하는 k값을 구해봅시다. 자, 정리하면 절대값 3k 더하기 9는 30을 만족하는 애는 3k 플러스 9가 플러스 30일 때랑 마이너스 30일 때. 그래서 여태 만족하는 k값은 하나는 7, 하나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9고 마이너스 13. 이렇게 2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만족하는 직선은 2개 나오겠지. 왜 k값이 2개 나오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에 맞춰서 직선의 방정식도 2개다. 근데 여기서 답은 는영꼴로 나와 있는데 y는 꼴이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7 대입, 마이너스 13 대입 2개. 끝이다. 89쪽입니다. 너 왜 풀려있냐? 너 어디까지 풀려있어? 넘겨봐. 여기 풀고 앞에 안 풀어. 여긴 안 풀려있구만. 예? 잘못 본 거 아니야, 공지를? 공지를 보라고, 숙제 공지를. 아, 지금 못 보지. 그러니까 우리 배운 데까지가 숙제인 거지 뭐. 근데 B 단계는 안 했잖아. 그치? 그래서 숙제 그날 숙제는 접어놔 페이지까지. 접어놓은 뭐 표시를 하던가. 오늘부터 그 12부터 풀고 있으니까 12는 풀었으니까 넘기면 돼요. 13으로 갑시다. 90쪽에 13인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합니까?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러면 두 직선 중에서 아무 직선 중에서 그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아무거나 택해라. 예를 들어 지금 대표 13 보시면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루트 5x 마이너스 2y 더하기 10은 0이라는 애가 나와 있고 하나는 루트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얘에서 y는 꼴로 바뀌면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니까 기울기는 똑같겠죠. 그럼 얘는 평행한 직선인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얘 위의 점이든 얘 위의 점이든 아무 점 하나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x값이 0일 때 y값이 2니까 0,1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얘는. 그럼 0,2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도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제일 간편한 숫자가 편하겠죠? 0,2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0. 됐습니까? 그럼 0,2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 써주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5 더하기 4에다가 루트 씌운 거 분의 0,1을 xy에 대입한 값. 그래서 0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6.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6이죠. 그래서 얘 공식 계산해보면 루트 9니까 3분의 6. 그래서 거리는 2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답이 2죠. 이렇게 푸는 문제. 13-3 해봅시다. 뭐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A값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문제가 대표 문제랑 똑같아졌죠. 13-3. 지성이는 노트북 위에 오시고, 현우는 현우야 노트 어디 있냐? 말을 안 듣니? 못이야 아니야? 왜? 왜 못이야? 집에 뭔가 숙제를 하든 뭔가 했을 거 아니야. 문제를 어디다 풀겠어? 노트에 푼다는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세트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사분할을 챙기세요, 제발. 아유. 나중에 대표님한테 걸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르다. 다른 답이 나왔더라. 엥? 숫자가 괴상한데요? 자, 괴상하게 나왔는데 숫자가. 자, 얘네 두 직선이 어떻대? 평행하대. 평행. 근데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처음 배울 때 뭐 얘네 둘의 b, 얘네 둘의 b랑 똑같아야 된다. 뭐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해요. 얘네 둘이 1대2니까 얘네 둘도 1대2라서 뭐 a가 2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긴 한데 굳이 모르더라도 넘겼을 때 y는 꼴로 바꾸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x 꼴로 나올 테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2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a 값은 이제 구했어. 근데 a 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미 이제 평행하다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대표 문제랑 똑같아졌다. 그러면 얘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선택해라. 그럼 뭐 0, 마이너스 2.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0, 마이너스 1호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 써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4 더하기 16분의 0, 마이너스 1을 요 xy에 대입한 값이랑 똑같다. 0 넣으면 삭제,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에다가 절대값, 시온값이 답이겠죠. 얘는 계산하면 얼마?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분의 얘는 절대값 15니까 15. 뭐 유리화 해주면 10분의 15니까 2분의 3 루트 5. 얘가 답이다. 넵. 0, 마이너스? 그냥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 위에 있는 아무 점 혹은 얘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선택할 거야. 근데 난 이 직선은 위에 있는 점을 선택했죠. 그게 아무 점 0, 마이너스 2. x에다 0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근데 진짜 아무거나 잡아도 뭐 2, 1 잠깐만. 뭐 있니? 뭐 있냐? 뭐 마이너스 2, 1. 잠깐만. 뭐 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애들도 상관이 없다. 근데 웬만하면 0이 존재하면 좀 계산식이 편해진다. 오키도키? 도키도키. 넘어갑시다. 대표에 대한 13 끝났고 14, 15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 끝이네요. 14번. 이제 신발끈 정리 쓰는 과정인데 솔직히 정석대로 하려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게 정석이긴 해요. 신발끈을 학교에서 알려줄지 안 알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거기서 막 쓰지 말라고 해. 뭐 안 알려줬어. 그러면 주관식에 나왔으면 그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 A라는 점이 3,4가 나와 있고요.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라고 나와 있고 C라는 점이 5,-1 이렇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직접 표현을 해볼게. 그럼 3,4니까 뭐 3,4 대강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2 뭐 여기 마이너스 1,2라고 치고 그리고 5,-1 대강 여기가 5,-1 그러면 요 세 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다. 2분의 1 때리는 거. 그러면 밑변을 내가 예를 들어 여기를 밑변으로 갖는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쓸 수 있죠. 왜? 점좌표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마이너스 1 빼기 3 제곱하면 16 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 5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뭐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그럼 나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마이너스 1,2,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지금 정석으로 하고 있어요. 신발끈 아니다잉.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봤더니 기울기 볼게. 그럼 얘에서 얘 뺀 거 마이너스 4분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면서 뭐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2분의 1 곱하기 x-3 플러스 4로 쓸 수 있죠. 그럼 얘 정리하면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꼴로 나올 테고 는영꼴로 바꿔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수 있겠지? 그럼 이 계산하면 2 곱하면 x 빼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얘입니다. 그러면 이 5,-1로부터까지의 거리랑 거리 공식을 쓰면 높이가 나오겠죠? 얼마 나오겠어? 루트 5분의 5,-1 대입하면 5 플러스 2, 12. 그럼 얘는 5분의 12 루트 5. 얘가 뭐다? 높이다. 밑변 얼마냐? 2 루트 5였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5 곱하기 5분의 12 루트 5. 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 5랑 루트 5랑 약분되겠네요. 여기 있는 5랑.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12구나. 이게 뭐다? 정석이다. 자, 신발끈으로 갑시다. 제일 간편한 거. 마이너스 1,2 세로로 써라. 3,4 세로로 써라. 5,-1 세로로 써라. 그리고 처음에 썼던 애를 세로로 써라. 자, 계산 어떻게 한다고? 신발끈처럼 간다.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노란색 계산하면 얼마? 6. 20 더하기 20 더하면 1. 그리고 빨간색 계산하면 마4. 이렇게 곱하면 마3. 이렇게 곱하면 10. 자, 계산하면 얼마? 얘는 27. 얘는 3. 둘이 차는 24. 나누기 2하면 12. 와우. 이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쓸 수밖에 없고 무조건 이거 너네 그거 기억나지? 토너먼트 야매 불이법.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정석으로 푸는 것보다. 선택하세요. 근데 주의사항. 풀라는 대로 풀어라. 예를 들어 막 주관식에서 요구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푸세요. 쓰면 안 되지. 오케이?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93쪽에 보시면 그냥 이거는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한 번 더 14-1 14-1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그냥 그려보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건가? 원점이 좀 도움이 되나? 뭐 이거는 선택하세요. 신발끈으로 풀지 뭐 정석으로 풀어볼지 두 가지 풀어보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신발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칠판 참고하시고. 신발끈 하게 돼 있다니까.
오우씨. 빨리 풀었다는 건 정석대로 안 풀었다는 거. 근데 간혹가다 이거 공식 안 쓰는 것보다 그냥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점 찍었더니 직각삼각형처럼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밑변이랑 높이 그거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점과 직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변의 길이 구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점이 지금 마이너스 2,2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점이 A가 될 테고, B라는 애는 3,4라고 나와 있으니까 3,4 찍으면은 요 점이 B좌표가 될 테고, 원점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세 점을 이었을 때 삼각형이 보이는데 뭐 직각삼각형일까는 아직 미정이죠. 뭐 혹여나 여기 있는 직선이 기울기, 여기 있는 직선이 기울기 했더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났으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도 무방한 건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간편한 거 신발끈으로 가자. 어떻게 구한다? 나와 있는 게 지금 0,0 나와 있고, 지금은 얘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2,2, 그리고 3,4니까 3,4. 처음에 있던 0,0을 써주시고 신발끈 공식 적용하자. 어떻게? 빵빵빵 탕탕탕. 그러면 빨간색 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돼? 0 마 8 0이니까 마이너스 8이 빨간색 계산이고, 이렇게 곱하면 0 6 8 14. 얘네끼리 차를 구해라. 잠시만요. 14랑 마이너스 8. 그래서 둘 중 차를 구한 다음에 뭐 씌우면 된다?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계산하면 얼마? 어. 마지막에 0. 용용. 이렇게 들었어요. 뭔 소리야? 빨간색 줄 아니면 노란색 줄? 노란색 줄? 용 6. 저거 원점이잖아요, 쌤. 0 6 0. 왜 14라고 썼지? 잠깐만. 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 나와? 14. 그걸 뭐로? 2로 나눈 값.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뒤에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7이다. 그럼? 오, 그렇게까지 똑똑은 안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밑변 높이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하나 더 설명했었는데 그때 기억나?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에 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을 빼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스타일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유형인데. 94쪽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니까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유형이 어떻게 풀리는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너네 각의 이등분선 나왔다고 해서 막 그 기립이 그거 떠올려 주셔도 되는데, 얘는 그거랑 완전 다른 문제예요. 뭔 소리냐면 대표예제 15번 보면 어떤 직선이 3x-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2x-3y-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모두 구하래. 일단 하나는 아닌가 봐요. 그럼 일단은 정확히 보려고 얘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건데, 얘 y는 꼴로 바꾸면 2y는 이니까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꼴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도 y는 꼴로 바꾸면 얘만 넘기면 되고,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꼴. 정확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에 얘 y절편 얼마? 2분의 1. 얘 x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너무 크게 그렸나? 2분의 1. 대강 2분의 1 여기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3 아닌데?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마이너스 3분의 1 대강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림이 하나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y절편 대강 마이너스 3분의 4 찍고 x절편이 2니까 대강 이렇게 생겼네. 2분의 1 이 정도면 2가 이 정도겠지? 아우씨. 그냥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가 얘고요.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래. 오? 야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각이 총 몇 개가 보이니?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총 두 개 보이는 거 보이니? 어차피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 똑같을 테고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똑같을 테니까 이 빨간색을 이루고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요렇게가 될 거고요. 노란색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 몇 개? 요 노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뉘앙스는 다 파악했어. 근데 이제 빨간색 선이랑 노란색 선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그려지냐는 성질을 좀 이용할 거거든요. 너네 닮음 쓸 때 중2-2 거, 2학기 거 닮음인데 합동이지 합동? 요 점, 그러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구할 때 여기 있는 각이랑 어차피 여기 있는 각이랑 이등분했으니까 각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 있는 각 직각, 여기 있는 각 직각.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는 무슨 합동인지 기억하십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 보이잖아. 무슨 합동? SAS? O, RH, A. 왜? 빗변 공유하고 있고요. 빗변 공유하고 있고 여기 직각, 그리고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RHA 합동입니다. 즉 여기 있는 선분이랑 여기 있는 선분이랑 뭐하다? 같다. 이 원리를 쓸 거예요. 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잡았어. 그러면 성질에 의해서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각을 이등분하는 선 위에 있는 점 x, y라는 애는 x, y로부터 요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 이용할 겁니다. 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 나왔잖아. 그러면 x, y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같다고 둘 겁니다. 됐습니까? 자 봐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 쓸 거야. 자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루트 13분의 xy를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절대값 3x-2y 더하기 1 절대값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 쓰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은 얘까지의 거리니까 절대값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분의 13분의 xy를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루트 13 같네?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그러면 뭐라 쓴 거냐? 절대값이죠. 그러면 얘가 풀마 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니? 3x-2y 더하기 1이란 애가 얘가 그대로일 때 2x-3y-4랑 똑같을 때랑 하나는 얘한테 뭐 붙일 때? 마이너스 붙일 때랑 똑같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더하기 4랑 똑같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게 하나는 얘가 될 테고 하나는 얘가 될 거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에는 정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성질.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요 넘기면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 나오고 얘일 때는 넘기면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럼 얘 y는 꼴로 바뀌면 넘기면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하나는 뭐겠어?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얘는요? 얘 넘기면 y는 5y는니까 뭐 5로 약분하면 하나는 기울기가 1이네지 얘겠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직선은 얘가 될 테고 노란색의 직선은 얘가 될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그냥 직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똑같이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밑에 바이블 세이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94번에. 그래서 그 성질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95쪽에 15-1번 정도만 하고 예시 문제로 한번 연습, 똑같은 문제거든요. 너네가 한번 더 풀어보라는 겁니다. 시, 95쪽에 15-1 똑같은 문제예요. 솔직히 그린 이유는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그린 거죠. 딱히 문제 풀 때 있어서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일 귀찮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점을 뭐 x, y라고 잡고 저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 그게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두 개가 나온다. 해슈? 너 내 볼펜 가져갔었지 근데. 가져라 그거.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고. 응? 응. 그거 보고 말한 거야. 아니 내가 쓰려고 봤는데 내 볼펜이 어디 갔지? 생각해보니까 너였어. 자, 얘 어떻게 하면 돼? 어떤 점, 그 어떤 얘네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잡고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얘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같다 쓸 거다. 그러면 얘 루트분해, 제곱 더하기 제곱분해, 제곱 더하기 제곱분해 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절대값, 여기에다가 절대값, x, y를 였다가 넣었다가 넣은 값.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4y-1이랑 절대값 4x 더하기 y 더하기 6이랑 똑같다. 이 식이 결정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은 얘를 넘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3x-3y 더하기 7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테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요. 그럼 열로 넘기면 5x, 여기가 마이너스 y니까 넘기면 더하기 5y, 마이너스 6이니까 열로 넘기면 더하기 5는 0. 뭐 얘 5로 약분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꼴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다. 답이죠. 얘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 이미 전 대표 예제 문제에서 확인을 해봤으니까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혹시 방학 특강 때 고2 거 대수 들을 의향이 있다. 진짜 싫다. 너 들어는 봤고 현우도 들어봤지? 고2 거 대수 고2 1학기 담당쌤 우와. 수환쌤 부장님 아 진짜 싫다. 들을 의향이 있다. 없나요? 선생님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쵸. 수환 그러니까 부장님의 사관 예, 사관에 와야죠. 아마 화목으로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뭐 없으시면 고2 거에 지금 현행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있으시면 저한테 지금 말하기 껄끄러우면은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보세요. 사실 저 대수 듣고 싶었는데
애들이 뭐 안 좋게 볼까봐 그냥 제가 그때 손 안 든 거고요. 대수 들어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대수. 아 근데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론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냥 특강 시간이? 네. 그래서 특강이지 뭐. 정규 수업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정규 수업 외의 시간이지. 자의관이었으면 했어요. 근데 자의관은 애들 그 초딩들인데 초중딩들. 거기는 아마 깔려봤자 초6, 뭐 중1, 중2 이런 거 깔렸겠지. 고등. 아 근데 약간 뭐 다른 학원처럼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 중등관, 고등관 좀 나뉘었으면 좋긴. 초등관. 근데 좀 섞여 있지 뭔가. 아니 나눠진 편이긴 한데 저기도 중등, 초중딩들 섞여 있고 센터풀 하잖아. 여긴 중고딩이 섞여 있는 거고. 뭔가 아예 더 세분화됐으면 좋긴 하지 않을까. 아예 고딩만, 아예 중딩만. 중딩이 편해요. 고딩이 편해요. 고딩이 편하죠. 근데 숙제는 고딩이 제일 안 내고 말도 고딩이 제일 안 내죠. 안 들고 안 듣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격이란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이제 너네가 고1이잖아. 내가 맡고 있는 고2들이 제일 안 내 숙제를. 고2가 제일 해야 될 애가. 뭐 중딩이면 모르겠는데 고딩이 내신 걱정이 안 되나 봐. 고2들. 아무튼 유형 15는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해방 정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직선해방 정식 뭐 앞에서부터 다시 돌이켜보면 뭐 배웠었냐면 위치관계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해가 많을 조건, 뭐 해가 한 개일 조건, 해가 없을 조건, 해가 없으려면 뭐 평행해야 된다, 해가 한 개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었고, 수직 조건 배웠었죠. 수직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었고, 마지막으로 여기선 안 썼네. 신발끈. 그렇게 총 4개, 5개 정도 배우고 끝났습니다. 직선해방 정식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세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쉴게요. 넵. 이거 기연수 끝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센이죠 뭐. 센. 그냥 그냥 센. 수준이 이거 라센, 그러니까 라센보다는 조금 위의 난이도긴 합니다. 수학의 바이블이란 게. 라이트 센. 라센. 줄여 말하긴 하는데. 현우는 그 클리닉 시간에 숙제 제출하고 가. 지성, 너도. 월요일 거. 아, 월요일 건 했어? 아, 최근에 올렸고. 풀려. 그냥 노트에 다시 풀면 되지. 너가 다시 푼 걸 올려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러면 너가 A4에 그걸 정갈하게 노트처럼 작성을 하던가. A4에다가. 그 풀이만 있으면 돼요. 네? 뭔 소리야? 했어? 그게 집에서 물어본 거였어? 난 여기 와서 물어보는 건지. 아 맞네. 오늘 안에 집 가서 바로 낼 수 있어? 내야. 아니 낼 수 있어가 아니라 내야지. 채점 표시도 해라. 돼 있겠지만 다시 푼 거에 대해서. 응?
쌤한테 부탁해야지 뭐. 채점도 쌤이 해주고. 설문지는 내가 뭐 작성할 수밖에. 난 뭐 점수가 데이터만 필요하면 되니까. 뭐 술이 맡겼어? 아니 저희 엄마한테 말하지도 않는 오늘 알았어? 어제 알았는데 오늘까지 좀 말려봤는데 안 켜져가지고 사과 너 설마 헤어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런 건 안 했지? 맞아요. 야 이거 너 스펀지 세대가 아니구나. 젖은 폰 핸드폰, 아니, 그러니까 젖은 핸드폰 막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그 안에 부품들이 다 망가져. 열이 그대로 직접 전달돼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말려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뭐라 하지? 중간 온도로 했으면 모를까. 아예 너 센 바람으로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온으로? 재민이한테 물어봤는데 뜨거운 바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봤지? 안 된다니까 그거. 찬바람으로 급하게 말렸는데 이미 부품이 다 손상됐는데? 그 열 때문에? 대박. 내 생각엔 그 벽돌폰 됐을 듯? 팔이 들었을 것 같아. 덩크? 와우, 얘기 주제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냥 키 얘기만 듣고. 쌤 덩크할 수 있어요? 링에 닿을까 말까는 되는데 덩크는 안 되지. 덩크 하려면 링 잡고 여기까지 남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링에 닿는 걸로는 도저히 덩크가 안 되지. 그냥 윤성빈 되잖아. 걘 점프를 걔는 그냥 미친 점프력인 거지. 140 뜨던데 제자리에도. 서전트를 아나? 서전트 점프. 미친. 그 다리 두 개가 그 정도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말이 안 되는 애. 그 막 인바디 재면은 100점 뚫는다잖아. 120 몇 점 나온다 했나? 120 몇 점. 120 몇 점. 그냥 몸이 근육으로 덮여져 있는 거지 그냥. 그냥 몸이 다 근육이야. 쌤은 몇 점 나와요? 저 70 후반? 80점대만 돼도 앵간 몸 이쁘다고 하던데. 예? 근데 요즘 운동 잘 안 가는 중. 운택이 왔어. 쌤 그러면 그 유산소가 제일 싫어 나. 유산소 재밌어서 해요. 유산소가 싫어서. 그 전략도 괜찮네. 자, 어디부터 이제 다시 나갈 거냐면 1단원, 그러니까 소단원, 중단원이라고 하죠. 중단원 1단원 평면좌표 끝났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내분점 공식, 무게중심 끝났고 직선의 방정식 끝났고 이제 원의 방정식입니다. 아직 평면좌표는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 나갈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이 원의 방정식 끝나고 하나 더 남았는데 그 대칭이동, 평행이동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서. 자, 새로운 개념입니다. 원의 방정식. 잠깐만. 누구한테 물어볼까? 태훈? 네. 원의 정의를 아니? 원의 정. 원이 뭐야 물어봤어. 동그란 거 말고요. 도형입니다. 아니 뭐 도형이죠. 그러니까 뭐를 원이라고 부를까? 수학적으로. 한 중심에서 같은 거리. 오! 어떤 정점. 이걸 이제 정해진 점이라고 하는데 멈춰 있는 점. 이 점으로부터 예를 들어 뭐 여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이 A, B로부터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런 애들을 다 모았더니 어떤 형태가 생겼다? 이런 동그라미 형태가 생겼다. 그럼 여기 있는 다 점들은 요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을 이제 어떤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와우 뒤졌으면 좋겠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을 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 꼴이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들을 내가 이 점이라는 애를 x, y라고 둘 건데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뭐가 생기냐면 반지름이 생기겠지.
반지름 내가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제 이 A, B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R이다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얘에서 얘 빼거나 뭐 얘에서 얘 빼거나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 Y 빼기 B 제곱에다가 뭐 씌운 게 루트 씌운 게 반지름 R이랑 같다. 근데 루트가 있는 식은 좀 별로니까 나는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이랑 똑같다. 얘가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너네가 이 식을 보면 중심의 좌표가 A, B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문자가 아니라 내가 예시를 뭐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4인 원의 방정식이 궁금해. 그럼 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중심이 1,2니까 x-a 자리에 1 대입하고 b 자리에 2 대입하시면 되겠죠. x-1제곱 더하기 y-2제곱이 반지름이 4니까 그거의 제곱 16. 얘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 근데 원의 방정식이 이거래. 뭐야지? 잠시만 이것만 하고 중심이 몇이라고 생각하면 돼? 1,2면서 반지름이 16이 아니라 4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얘가 원의 방정식이다. 읽고 계세요? 왜? 한두 번 해봐. 아나 지금 어떻게 해봐 임시. 영어에서도 저래. 아니 한두 번 해보냐고요. 씨. 뒷담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할 수밖에 아니다. 안 해. 잘 전해줄게요. 제가 진짜 나한테 제일 많이 잔소리 들은 애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도 원장실을 가장 많이 불러요. 저건 대표실로도 불려갔어. 갑자기 클리닉 하다가 갑자기 나랑 같이 들어오고 혹시 시연이라는 애가 얘 맞냐?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닦이려나 아니면 뭐 상담하려나 뭐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대표실로 불려가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않았나? 그 월요일에 1교시였나? 너네 수업 오기 전에 한 명 닦였다고 대표님한테 사자고 소리 들으면서. 근데 좋은 걸로 불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물어본 거야? 네. 네. 뭐 아닌가? 근데 웬만하면 좋은 걸로 불려나갈 일이 거의 없는 게 그냥 대표님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보통 칭찬하면 우리가 칭찬해주지 대표님이 칭찬을 잘 안 해주시죠. 정이 없어 정이. 메말랐어. 이건 뒷담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그래서 뭐 어떤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4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면 너네가 원의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중심이 0,0이야. 그럼 반지름이 예를 들어 2야. 그럼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A 자리에 0, B 자리에 0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4랑 같다. 반대로 이걸 보면 너네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개념은 아마 여기까지가 끝이지 않을까. 더 안 나갈 거예요. 103쪽. 저희가 한 건 103쪽 내용이다. 야, 그러면 약간 2차 함수 때도 너네가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2차 함수의 무슨 형? 기억하나? 표준형. 까비!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인 상태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얘가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끔 무슨 형으로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앞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었죠. 원의 방정식도 이제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니까 얘도 이제 전개해가지고 는영꼴로 바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요 식을 볼까?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16 전개하면 이런 꼴로 나오잖아. 얘 다 상수항 정리해 볼게. 그리고 는영꼴로 바꿀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5 넘기면 마이너스 11은 0. 요런 식으로 는영꼴로 바꿨죠. 이 상태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너네가 중심 좌표랑 반지름 좌표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얘를 원의 무슨 형? 꼭지점 좌표 모르듯이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원을 쪼개가지고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 다음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중심 좌표랑 반지름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완전 제곱식을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거야. 그러면 상수항을 더해줘야겠네. 얘 뭐 더해줘야 돼? 1 더해줘야 되지. 얘는요? 4 더해줘야 되지. 4 더해줘야 되잖아. 없던 1, 없던 4를 더해줬으니까 총 마이너스 5를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5를 빼줘야겠지. 그럼 얘한테 빼주면 마이너스 16. 넘기면 이제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암산 좀 해보면 얘는 그러면 이제 x-1제곱, y-2제곱은 16꼴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알아내라. 그게 104쪽 내용입니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 이그젠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더하기 4x-2y. 어이구, 얘 내림차순 정리를 써놨네요. 요런 식으로 중심인 좌표, 반지름 좌표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얘를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이랑 반지름 좌표 찾을 거다. 뭘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야, 그럼 얘랑 뭐 필요해? 플러스 4 필요하지. 그럼 일단은 x 플러스 2제곱이 됐어. 완전 제곱식 됐지? 그리고 여기 있는 애 더하기 1 들어가기만 하면 y-1제곱 됐지? 근데 없던 4,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총 5를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5를 누구한테? 여기 있는 상수항한테 빼줄 겁니다. 그럼 25가 빼지겠지? 넘기면 표준형으로 바꿔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얘를 0으로 만드는 y값이 중심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이면서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는 5인1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얘가 원의 방정식. 근데 그 2번이 조금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104쪽에 진짜 맨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k는 0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k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원이 되기 위한 실수 k의 범위를 찾으란 겁니다. 원이 되려면. 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태도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서 중심좌표, 반지름좌표 반지름의 길이 모르거든? 그럼 결국에 완전제곱식꼴로 바꿀 건데 일단 얘는 완전제곱식 자체야. 이미 이거만으로 완전제곱식이고 얘까지만 봤을 때 완전제곱식이 아니니까 플러스 9가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제곱 그리고 여기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k 넘기고 플러스 9 더해줬으니 빼기 9인데 넘기면 또 마이너스 k 플러스 9 이런 형태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중심이 0,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원이 되려면 너네 반지름의 길이가 무조건 존재는 해야 되지 않겠니?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무조건 원이 생성이 되려면 얘가 뭐 하면 된다? 조건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는 0이면 반지름이 없는 거잖아. 원이 없겠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점.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해. 어떤 원의 방정식이 원이 형성이 되려면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존재를 해야 돼가지고 k의 범위가 뭐 9보다 작다.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원의 방정식인데 그 105쪽은 응용이거든요. 마지막 개념. 응용인데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통달하면은 저게 바로 뭔 소린지 이해가 됩니다. 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거든. 좌표축에 뭐 예를 들어
중심의 좌표가 2,1인데 얘가 x축에 접한데 너네 그러면 그림 그 좌표 평면 그려보면서 상상을 해볼게요. 야 그럼 중심이 2,1이야. 2,1. 야 근데 x축에 접한데 어떤 원이겠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여기가 2,1이니까 너네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보입니다. 얼마지?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여기서 야 x축에 접했다고 해. 이게 안 그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쌤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 좀 해줘요. 나만 바보 된 거 같냐. x축에 접했다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겠니? 1이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러면 어떤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고 x축 혹은 뭐 y축에 접했을 때 걔네 반지름의 길이를 요 중심 x값 y값에 따라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럼 x축에 접했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y값과 연관됐구나. 그러면 너네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x-2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거. 만약에 y축이야. 그럼 y축에 접해서 아까 그림이 그려졌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강 그릴게요. 그럼 얘는 똑같이 식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얘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제곱하면 4가 된다. 얘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야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않겠니? 맞지 않아? 야 그러면 얘는 그러면 2,1 중심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여야겠지. 예를 들어 뭐 반지름의 길이 r이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여기가 r,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값이 동일해야 된다. x값, y값이. 야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x축, y축에 접하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지성 한번 해볼래?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의 길이 다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중심의 좌표가 r, r인 원의 방정식.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은 여기가 뭐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인데 야 반지름이 뭐겠니? 당연히 r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유연하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얘가 중심이 4사분면이야. 야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겠니? r 콤마 마이너스 r이겠죠. 그럼 그때는 x-r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 제곱은 원의 방정식 반지름도 똑같이 r이니까 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유연하게 가면 됩니다. 야 이거 공식 외울 것도 없어. 오케이? 그림을 그려보면 오히려 더더욱 더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 1차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개념, 그러니까 정의에 충실하시면 원의 방정식 직접 구할 수 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 8시 6분? 10분? 하나만 해봅시다. 107쪽에 5번 같은 거 해볼까요? 5번에 1, 2번 다 해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을 구하시오. 107쪽에 5번. 상상이 되나? 1번은요? 어떤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안 나와 있죠. 왜? r제곱 자리에 k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식이 y축에 접한다고 했잖아. 원의 방정식이. y축에 접하니까 얘 값이 얘에 따라가겠어? 얘 값을 따라가겠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겠니? 만약에 상상이 안 되면 그려봐.
마이너스 2,1 대강 여기쯤 있을 테니까 얘가 y축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y축까지의 거리는 x좌표랑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2인 거지. 그럼 k 값이 뭐겠니? 제곱해서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이 4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마지막 두 번째는 두 번째를 봤을 때는 얘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 쓰고 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8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일반형이 있는데 표준형으로 바꿀 거다. 그러면 x 플러스 1제곱 될 테고 여기 있는 애를 이용할 거면 y-4제곱이 될 테고 상수항은 넘겨라.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6을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 16을 해줘야 17을 빼줘야 되는데 넘기면 플러스 17을 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야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데 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잖아. x축에 접하면 무슨 값을 따라간다? y값 따라가겠죠. y값이 얼마? 4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4다. 그럼 얘 제곱해서 얼마? 16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16이니 넘기면 k가 얼마?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오케이? 유형이 총 몇 개일까? 원방이. 세 보고 제가 할지 말지 고민할게요. 16개, 16개. 조금 쳐도 될 거라고. 16 빼기 2, 77. 이 77 쪼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88. 88 나쁘지 않네요. 88이 나?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뭐 괜찮으세요? 277이냐 88이냐? 뭐 상관없는데 난. 277, 288. 잠깐만 4444? 원방을 4번 쪼개자고? 미친 거 아니야? 277로 가겠습니다. 아니? 답장 나왔어. 277. 187. 불편하다, 불편해. 277에 가겠습니다. 답장 나왔다니까? 88로 가자고? 088. 근데 88 할만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돼서 또 협상하면 돼요. 에이, 난 그 2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건데. 원방은 그렇게 질질 끌 게 없는데. 근데 두 개를 나가면 3번 만에 끝내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에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쌤. 이미 원방 개념 설명을 했는데. 거기 안에 이미 3번이 포함된 건데. 개념은 취급 안 해요. 개념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인데. 두 개 할만한데? 2개 할게. 대표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아니 뭐 근데 어려울 거 아니라서 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마이너스 4, 1을 지나는 얘는 좀 처음 보긴 하죠. 대표 예제 1번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갔는데 그러면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은 플러스군요. 얘가 반지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뭐 k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지. 근데 누가 요 원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k값 알 수 있겠지. 마이너스 4 넣으면 1, 2 넣으면 9. 그래서 k값이 얼마다? 10이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원의 방정식 찾았네? 는 10. 그럼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거니? 루트 10이다.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야 그럼 1,2 1,2래 109쪽에 1-2 1,2 되지. 1-2번 해볼 건데 중심이 같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란 거야? 마이너스 4,1이면서 중심이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방정식. 똑같네 그럼 얘랑 대표 문제랑. 때리지 마. 1-2 찝어줬잖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4 콤마 1이다. 그러면 똑같이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랑 똑같다? 모른다. 반지름의 길이는 안 알려줬으니까 는 k라고 두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입을 해주시면 k 값 나오겠죠? 그래서 36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4니까 아 k 값이 40이겠구나. 원의 방정식 세웠습니다. 됐습니까? 빠르게 하고 끝내자. 대표제 2번은 뭔 문제냐면 여기는 진짜 개념적인 문제라서 지금 A라는 점이 8,2라고 나와 있고요. B라는 점이 몇 콤마 몇? 4,10이라고 나와 있는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얘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갔는데 야, 그럼 그림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중심은 당연히 얘랑 얘 뭐다? 중점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얘랑 얘의 평균값, 중점값, 1대1 내분값. 그래서 평균 구하면 얼마? 더하면 12. 여기가 6, 여기 12. 아, 6,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중심 좌표 구했잖아.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구해요? 이 중심 6,6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혹은 얘까지의 거리 쓰면 되겠죠. 얼마? 얘에서 얘 빼면 제곱하면 4. 얘에서 얘 빼면 제곱하면 16. 둘이 더하면 20. 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겠구나.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세울게. 중심이 6,6이네. 그러면 x-6제곱 더하기 y-6제곱은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제곱하면 20. 원방 끝. 이렇게 세우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제는 안 풀어볼게요. 간단 문제라서. 원방 숙제하면서 조금 연습